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픽 토크 뉴스 시사통통을 진행하는 김관수 TV입니다. 오늘도 역시 더위가 맹위를 떨쳤는데요. 시국이 하어수선해서 짜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있는데 정말 심신이 피곤한 서민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줄 묘안들은 진정 없는 걸까요? 의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짜증나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짜증나는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 이어 이번엔 을지연습을 앞두고 우리 사회 내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들을 동원해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와 같은 회색지대 도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 같다. 친일파와 군부독재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면서 야당들은 강하게 반발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지 윤 대통령의 속내를 활딱 까발려서 들여다보고 싶네요.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 촉구 문장 하나 없이 온통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검은 세력 규탄 메시지로 일관하더니 오늘도 또 반국가 세력 타령이라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정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회견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친일에 이어 이제는 북풍인가? 해방 직후 친일파와 어째 이리도 똑같으냐면서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도 벌이겠다는 뜻이냐면서 국무회의를 극우 지지층 결집용 정쟁의장으로 활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것을 두고 SBS와 TV조선, JTBC, YTN, MBN 앵커들이 한 목소리로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MBC 앵커는 사법 리스크 없이 임금체제, 일극체제 비판을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각 신문들 또 종편 공중파 방송의 멘트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강조를 하면서 멘트를 했는데요. 어찌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여기서 JTBC 거를 하나 대표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안나경 JTBC 앵커도 같은 날짜 톱뉴스 리포트 이재명 2기 최대 변수 4개의 재판 앵커 멘트에서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사법 리스크라면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만 4개인데 이르면 오는 10월에 두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선거 결과가 이 대표와 지도부의 운명을 좌우할 거란 분석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JTBC는 리포트에서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면서 4개의 재판 가운데 두 재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10월 나오는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교사죄는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점에서 1심 유죄 시 대선 주자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당대표 신분으로 매주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었죠. MBC는 이재명 중심의 단일 대우가 정당성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에서처럼 결국 선명한 대여 투쟁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라면서 최상병 특검법, 방송사법 같은 쟁점 법안이 줄줄이 2기 이재명 호 앞에 놓여 있다고 보도를 했고, MBC는 당내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전당대회 참여율, 그리고 총선 이후 지지부진한 민주당 지지율을 위험신호로 꼽는다면서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다른 방송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9, 연합뉴스TV, 뉴스리브 등 메인 뉴스에서도 이 매체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죠. 이 대표가 그제 당대표 연임 확정 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한 대표와의 대표회담을 각각 제안한 데 대해서 한 대표가 적극 호응하면서 어제 양당 실무회의에서 신속한 일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먼저라면서 유보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은 말이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걸까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유가 사실 용산이 먼저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일 텐데,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때마다 유보적 입장이고 무슨 간을 보고 있는 건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일단 정당 간의 대화는 일단 합의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여야가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대화는 각각 정부와 국회 권력을 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이 되겠죠. 두 사람은 4월 총선 후 한 차례 처음으로 만났는데, 회담 이틀 뒤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거야의 입법 독주에 대통령이 조건 반사적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았죠. 급기야 갈라진 광복절과 막말 논란까지 갈등의 골은 더없이 지금 깊어져 가고 있죠. 용산이 호의적인 반응이 없지만, 용산의 호의적인 반응이 없지만 그렇다고 안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운영도, 정부의 동의 없이 야당의 어떤 의제 추진, 입법 활동도 불가능하다. 이게 현실이죠. 국정의 포기, 정치의 포기가 아니라면 만나야 합니다.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야 하는 거죠. 만나 싸우더라도 우선 먼저 얼굴을 맞대야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남 자체를 지금 준비를 또는 기회를 서로 안 가지니까 이게 한 발도 나오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반발짝이라도 가려면 얼굴을 맞대고 눈을 서로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축하난 갖고도 지금 옥신각신입니다. 대통령실은 연락을 했지만 답을 안 줬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어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통령 당선 축하난 전달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 진실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와 제1야당 간 불통을 상식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침부터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난을 주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며 이 같은 보도가 나온 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야당 대표 축하란 전달을 두고도 소통이 안 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상황이 이러니 영수회담이나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요원한 거죠.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면서 사실상 거부한 바가 있잖아요. 다음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던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정작 힘주고 싶었던 건 현실성도 없는 통일 독트린이 아니었을 거예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싸우자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사이버 지식인,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도끼 어린 공격을 퍼부었었죠. 국정 운영 동력이 흔들릴 정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덜 끓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반대 진영으로 돌리려는 심산인 거죠.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그간의 기조대로 독선의 국정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뻑하면 경로하는 대통령이 염치마저 없으면은 권력 행사에서 절제하기를 기대하기 어렵죠. 총선에서 혹독하게 심판받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수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받았죠. 이쯤이면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와 쇄신의 몸부림이라도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내려와야 되는데 뭐 내려오긴 그렇다면 이런 쇄신의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터인데 이런 반동의 깃발을 지금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반동의 깃발을. 검은 세력 탓으로 돌리고 민심에 맞서 싸우기로 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고난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 고난을 정권 보유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휘두를 것 같아서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현재 이 나라의 실정이고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신경전들을 벌이고 있는데 여는 야당이 우연적 특검법안을 철회해야 한다. 야당은 26일까지 한동훈 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한 첫날인 19일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진 최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기존에 발의한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는 것을 보면은 과연 25일 이재명 한동훈 회담의 성과가 날지 매우 궁금하고 의아스럽습니다. 네, 일단 뭐 잘 되기를 바라야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정봉주 전 의원은 선거 막판 전국적으로 조직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 패배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정 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바른 말을 하면 당원들이 받아들여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다면서 전당대회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정봉주는 안 된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선택이라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바른 말을 하면 찍어내는 현재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뭔가 할 말이 많겠죠. 근데 이런 식의 판단은, 이런 식의 생각은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동안 정 의원이 그 내뱉은 말이
가시가 돼 있거든요. 가시가. 그러나 지금 정봉주 의원은 자기 자신의 작전이 실패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작전 실패죠. 이것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드로 상황 변화를 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텐데 아무튼 답답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많은 이들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이제 정치적인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저 유튜버나 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떠돌고 있는데, 네, 사람의 앞날이라는 것, 또 민심의 변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인이 뭔가 자성하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지는 그 진위가 전달이 된다면, 전파가 된다면 혹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네, 정봉주 의원 소식, 그리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손 씻는 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